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캄보디아에서 지금 300명 넘는 한국인들 불법 구금돼가지고 고문받고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범죄가 주로 일어났던 게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예요. 거의 대부분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행안부가 경찰 주재관 증언 요청을 거절한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하도 사고가 생기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여기 그럼 특경이라도 좀 더 보내달라, 배치를 해달라, 치안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박찬대 의원실에서 도와가지고 14명 구금돼 있던 사람들 구해낸 사례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지금 불법 취업 사기에 속아가지고 2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계속 고문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감시를 피해갖고 한국인 남자친구한테 구해달라고 여기 10명 넘게 더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해보려고 경찰을 갔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 접수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구금된 위치나 구금돼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실에다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명함만 주고받고 있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빨리 비서관들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자라고 손을 써가지고 16명을 구출했어요. 16명, 14명을 먼저 구출하고 추가 2명을 해갖고, 아까 신고했던 신고자 이민정 씨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을 포함해가지고 14명, 포함 16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법안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현지 영사관이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아예 만들어갖고 지금 상정을 해놓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가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왜 유독 캄보디아에서만 이러한 범죄들이 생겼냐고. 애초에 그쪽에 한국인을 이용한 피싱 범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코인 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가짜 구인 광고 같은 걸 내가지고 한국인들을 유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으면 진즉에 그걸 근절시키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근데 캄보디아 대사로 가 있는 놈이 누구야? 전혀 외교하고는 상관없는 김건희, 윤석열 똘마니 아니에요. 거기 가갖고 무슨 통일교 관련한 일이나 뒤봐주고 비자금이나 옮겨주고 응? 그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이 모든 게 이재명 정부 탓이래요. 심지어 현장에서 고문당하고 죽은 대학생 피해자에 대한 유해 송환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다 이재명 정부 소관이라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지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갖다가 지금 수습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외교적으로 전폭적으로 조치 취해가지고 지금 그거 되잡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정신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윤석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고. 공간에 전화하면, 안전 주의하시고요. 여럿이 모여서 다니시고요. 밤엔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캄보디아 영사관이 해준 게 다라는 거야. 이 정도면은 김건희, 윤석열도 이 범죄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유독 네. 캄보디아일까? 실제로 이 박정욱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대사였잖아요. 이 박정욱 대사가 그 대사로 가 있는 사이에 한국인 그 피해자가 90배 그렇죠. 폭증했대요. 그러니까 90배. 이거는 사실상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장기에 피해자가 나올 때 이미 그걸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박정욱이 그만둔 게 7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올해 상반기만 300건 넘는 납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욱 있을 때 300건 넘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공범 아니야? 라는 이 얘기가 사업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들어있는 거 봐야 돼, 이거. 이 그러니까요. 정도면. 왜냐면 이쪽에서 가장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게 도박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걸 통한 이 금전 세탁 사업이 캄보디아에서 좀 일어나고 그렇네. 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하면 또 네? 김건희인데.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그 빈곤 포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 문제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코인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해서 봤을 때 그쪽에서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인 납치가 일어나고 300명,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갔다 400명이 탈출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걸 챙겨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인들을 이용하는 범죄 단체가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활개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사전고지, 영사관이나 정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캄보디아 대사야. 그런데 내가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한국인 대상 피해가 급증해. 그럼 내 대사야. 그럼 나 같으면은 해결하려고 이거 하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대사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야? 한국인들 보호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대신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 자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심각한 비상 상황이야. 본국에 보고하고 난리를 쳤었어야 되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상황이거든요. 해야 이게 돼. 범죄도시 2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거. 강해상 같은 놈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사망한 그 대학생들은 캄보디아로 간 게 아니래요. 베트남인가로 갔는데 납치가 돼가지고 캄보디아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나라는 조그마한데 전 세계에서 코인 거래량으로 코인 시장의 규모가 5위 안에 드는데요. 거기 유통되는 코인들이 다 그 나라 자국 코인은 아닐 거라는 거지. 거기서 그 돈으로 해갖고 세탁돼갖고 만들어진 자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범죄에 쓰이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는 1985년부터 훈센 총리의 독재가 시작됐고 2년 전에는 훈센이 자신의 장남인 훈만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원 의장으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내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셨지만 범죄 단체들이 꽤 많고 생각보다 이 범죄 소굴이에요. 왜? 훈센을 비롯해가지고 훈센 측근들하고 이 범죄 조직하고 다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도 이 범죄 단체 자체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국하고 이번에 훈센 총리하고 이렇게 훈센하고 부딪히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이번에 분쟁 났잖아요. 태국이 공식적으로 계속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 야 니들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범죄 단지들 있잖아. 거기 있는 우리 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피해 보고 있으니까 니들 그거 관련해서 그거 소탕해. 라는 식으로 계속 명분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국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눈 감아주다가 지금 걸고 넘어질 게 그게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태국도 걸고 넘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태국 피해자들 다 풀어주고 니들 그거 다 협조해? 라고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전혀 협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훈센 가문의 이익 그리고 그 측근들의 이익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범죄단지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얘네들이 이 캄보디아 수현 프놈펜의 호텔의 한 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러한 인신매매 조직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왜 힘들게 도망쳐가지고 현지 파출소나 경찰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들이 이 잡아다가 다시 넣어주는 복귀를 거예요. 시켜버린다는 네. 거야. 그러면서 야 니들 똑바로 관리해. 얘 도망쳐와가지고 지금 신고했잖아. 진짜 이런 상황들이 캄보디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직들이 프놈펜 시내 같은 데도 있지만 아예 태국하고의 국경지대에 일종의 타운을 아예 건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주거시설 병원까지 다 갖춘 상황으로 작은 도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상주하는 인구가 10만에서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인신매매부터 뭐 장기 밀매, 뭐 각종 피싱, 이런 뭐 환치기, 이런 범죄들을 거기서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특화된 도시가 하나 따로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는.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방조했던 보세요. 우리 외교부가 네, 이번에 그 대학생 고문하고 살해했던 중국인들 바로 잡혔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바로 잡힐 수 있었을까요? 잡으려면 금방 잡는 알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연루돼, 한국 지랄한다. 야, 일단 빨리 넘겨. 거기에 연루돼 있는 이 중국 애들이 그 범죄 단체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있고요. 그 범인은 이미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한국인 그 치사 사건에 연관돼 갖고 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있다는 거지. 지금은 일단 한국 지랄 발광한다. 야, 빨리 우리가 이거 수습해야 되니까 꼬리 자르게 해야 돼. 일단 빨리 3명 넘겨줘. 라고 해서 사진 공개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것이냐? 그건 여전히 의문부호라는 겁니다. 이것도 범죄인 인도한다고 캄보디아 풀어줘버리면 거기 가서 그냥 풀려날 놈들이에요. 김건희 마약 조직 배송하던 애들 한국에 마약을 15kg, 20kg씩 팔다리에 묶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경찰이 고스란히 풀어주잖아. 풀어줘갖고 보내버렸잖아요.